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장이 흘러내린다. 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체감할 때는 거의 코로나 수준? 그 수준으로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때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사실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락다운된 적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Q&A 질문도 제가 받아봤더니 역시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마이너스 20%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 근데 사실 제가 그 개별 종목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 종목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요 두 개의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차례로 요 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왜 개별 종목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처럼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줍줍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더 빠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미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코스피 저점 밴드를 한참 하회하고 있어요. 이제 연초에 각 증권사들이 각자의 비율하는 걸 냅니다. 우리 증권사는 코스피 지수가 저점은 여기고요, 고점은 여기일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비율을 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점 비율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있는 2600선은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정말 초유의 사건이라는 거죠. 네, 종목 수익률이 지금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멀쩡한 주식 종목들이 그냥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종목이 만약에 마이너스 20%, 30%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던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냥 흘러내린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잘했냐, 아웃퍼폼이라고 얘기하죠. 시장보다 잘했으면은 그게 잘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불과 2주 만에 마이너스 20%가 빠졌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마이너스 10%면 그건 시장보다 아웃퍼폼한 거기 때문에 잘한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가 파랗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드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면접,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투자레터 구독자, 열부기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함부로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줍줍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석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가 간다. 경기 방어주를 사라. 금리가 인상하니까 금융주를, 이런 분석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종목을 선택할 바에야 관망하는 게 맞아요. 딱 특정 순간부터 종목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는 1월 달에 조정이 올 거라는 거는 예상은 했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정이 올 때는 종목을 조금 건드리다가 지금은 아예 종목은 홀딩한 상태예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지금 반등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S&P
500이 뭐 4,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 보이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00선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2,600선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니까. 이 모든 원흉이 어디에 있느냐? 연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썸 레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연준의 정책 실패에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나중에 드러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2020년 3월 달에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정말 시장이 발작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쭐이 난 제롬 파월 의장이 나타나서 3월에 2번이나 긴급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제로금리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차츰 반등이 나왔죠. 우리나라 같은 거는 3월 중순에 반등이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확 이렇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 네. 그리고 작년에도 조금씩 인플레의 조짐이 보일 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인플레가 문제다. 인플레 잡아야 된다. 그때도 연준은 어떻게 했느냐? 인플레는 일시적입니다. temporary라고 얘기하죠. 계속 파월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고용을 먼저 잡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물론 델타 핑계 될 수도 있고, 오미크론 핑계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가 7%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이제 거의 90달러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플레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거의 30%를 차지하는 게 유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정책의 실패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동성을 막대하게 푸는 과정에서 그 유동성 파티를 같이 투자자로서 즐겼을 수 있는데, 그 즐김의 끝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날 건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3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는 했는데, 인상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기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가 인상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한 조정은 아니었었거든요. 한 10% 정도 빠지고 계속 반등이 나왔었어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럴 때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조정과 지금 올해 연초에 있는 조정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경기 둔화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호황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인플레가 사후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게 글로벌 병목 현상.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글로벌리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락다운 때문에 공장도 안 돌아가고, 이런 게 있어 막힘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경제라는 게 우리가 어떤 피해 순환, 흐름, 잘 돌아가요. 돈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잘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게 굉장히 베스트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한 이제 인플레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걸 빨리 잡은 게 아니라 몇 템포 늦게 이걸 잡다 보니까 이미 경기는 다운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종목은 줍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을 열심히 투자하는 걸 우리가 종목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플레이는 당분간 중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플레이를 할까요? 골이 깊으면 네, 반등도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어느 시점이 되겠지만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한 번씩 바운스가 빡빡빡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시장 자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ETF 투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자세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터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종목이 오를 거에 대한 찍는 확률이 되게 힘들어요. 주도주가 뭐가 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또 코로나 때 ETF 투자를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그때도 수익을 좀 내서 그때는 제가 전액을 기부를 했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를.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오히려 이런 지수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뭐 1% 미만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종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하루에 3%씩 빠져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힘들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처럼 반응을 하고 보면서 오히려 저렴해진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를 지금 저는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이런 정말 최악의 오늘 지수가 거의 3%대로 빠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개별 수익률이 65%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보다는 굉장히 선전한 거죠. 언제 매도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오늘 제가 받은 게 13주 받았는데 12주는 이미 매도를 하고 한 주를 남겨놨어요. 50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공모가가 이제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24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인 공모주. 왜냐하면 공모주 대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 물량이 많지 않다. 한 주만 받았다. 오늘 매도. 물론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조금 늦어지겠지만 이제 모든 공모주는 그렇습니다. 시초가 매도. 시초가 매도가 가장 베스트 수익률이었다. 역사적으로 선례를 봤을 때 시초가 매도를 추천드리고 아쉽다. 내가 이제 엔솔이 장기적으로 좀 더 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처럼 한 주 정도 남겨두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네, 더 갈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초병 정도는 남겨두는 그런 공모주 매도 전략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되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즐겼던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빌딩 부자들 책에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부자가 된 분들이 다들 위기 때 탄생했었다라는 거. 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이 코로나 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전에는 주식이 많이 없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종목을 또 굉장히 주식 비중이 늘어난 케이스가 되고요. 지금 패닉이고 멘붕이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장도 열부기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설 연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에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랑은 내년에 또 뵙도록 할게요.